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하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그 재산분할 사례를 좀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각색을 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재산분할에 대해서 보통 뭐 5년, 뭐 10년, 그 다음에 20년 이런 식으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뭐 전업주부나 재산분할 비율이 거의 50대 50에 가까워지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여기서 이제 특유재산과 관련해서 이제 질문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내가 원래 이제 결혼 전에 갖고 있었던 재산인데 이걸 나눠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고, 특히 오늘 다룰 사례는 이제 상대방 아내가 이제 사치를 부리는 그런 케이스였어요. 이 사람이 거의 돈을 뭐 모으거나 이제 자산을 축적하는데 기여한 적도 전혀 없는데 이런데도 재산 분할을 해줘야 되는 거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 오늘은 좀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은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사례를 좀 각색을 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기본적인 흐름은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A씨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대기업에 근무하는 가장입니다. 이제 B씨랑 결혼을 했는데 이제 실제로 사는 신혼집은 A씨가 원래 결혼 전에 자기가 모은 돈, 그리고 부모님이 주신 돈을 합쳐서 이제 소유를 했었던 그런 이제 서울 소재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파트에서 계속해서 이제 생활을 하였고, 신혼생활도 여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B씨, 아내인 분의 자산이나 이런 건 들어간 게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초반에는 이제 생활이 뭐 그렇게 문제가 되거나 그러진 않았고, A씨가 계속해서 생활비를 마련을 해서 이제 생활비를 이제 그 가정에 투입을 하는 구조였고요. B씨도 일을 하긴 했지만 이제 점차 이제 결혼 생활 내내 B씨의 월급을 명품 백을 산다거나 이제 이런 데 탕진을 하게 됩니다. 뭐 실제로 생활비를 내거나 뭐 집안에 기여를 한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즉 전업주부도 아니었던 거예요. 전업주부면은 뭐 집에서 일을 하면서 이런 거에 기여도를 또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었는데, 일을 하는데 실제로 자기가 돈을 모은 게 없었다는 거죠. 결혼한 지는 한 5년 정도 됐었고요. 단순히 그냥 뭐 사치랑 명품 중독만 있었으면 결혼 생활을 유지해 보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 여기에 더해서 아내인 B씨가 A씨에 대해서 좀 가스라이팅을 많이 합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약간 이제 모욕적인 말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A씨한테 내가 너 아니었으면 더 좋은 남자 만났을 거다, 뭐 이런 이제 가스라이팅도 했었고요. 그리고 A씨가 이제 기존에 축적했었던 이제 보통 특유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원래 살고 있었던 집, 이제 서울 소재 아파트도 그러니까 누구나 뭐 견우를 하면 이 정도는 뭐 해오는 거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별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A씨한테 이야기를 하고 무시를 하는 발언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폭언, 욕설이나 여러 가지 모욕적인 말을 계속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B씨는 이제 나니까 너랑 결혼을 해준다, 뭐 이 정도 재산을 갖고 있는 남자가 니밖에 없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미혼일 때 너보다 훨씬 재산 많은 남자가 나한테 줄을 섰었다, 이런 거였어요. B씨가 이제 조금 뭐 외모나 이런 부분은 좀 출중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갈등이 누적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B씨의 뭐 사치나 이제 명품백 중독이나 여러 가지는 뭐 말할 것 없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었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A씨는 결국 이제 저희 사무실을 찾으셨는데, 제가 이제 그 뭐 녹음이나 일기 같은 걸 쓰신 게 있는지를 여쭤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혼 사유는 해당을 해야지 이혼 소송을 시작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혼 소송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혼 사유가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좀 들어봤고, 여기에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임을 한 다음에 여러 가지를 조금 지도를 했습니다. 이제 모욕이나 욕설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녹음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게 A씨가 자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어떤 얘기를 하면은 아내가 자기를 무시하는 발언을 굉장히 많이 한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면 좀 추가적으로 더 녹음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녹음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혼 사유는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명품 중독이나 사치도 충분한 이혼 사유는 돼요. 근데 이제 시작을 하기 앞서서 상대방의 계좌 거래 내역이나 이런 거를 다 확보를 한 다음에 시작을 할 때도 있지만 아닌 때가 더 많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재판에 들어가서 이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적어도 상대방의 폭언이나 모욕 같은 것이 이제 지속됐었다는 증거가 있으면 이것도 이혼 사유로는 충분히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소송을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해서 그 상대방에 대해서 계좌나 이제 카드 사용 내역 같은 거를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 신청을 해서 받아오게 되고요. 아니나 다를까 거의 실제로 명품 이제 자기 월급 정도만 쓴 것도 아니고 실제로 더 알아보니까 빚도 있었어요. 이제 계속해서 소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빚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대부분 또 카드 대금도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고, 대부분 이제 신용카드나 이런 것으로 이제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었어서 할부로 많은 금액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채무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이제 소송
내에서 제가 이제 여러 신청을 해서 확보를 했고요. 당연히 이제 계좌 거래 내역도 봤는데 이제 계좌에서도 예를 들면 술을 먹고 명품도 소비하고 이런 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근거로 해서 이제 재판상 이혼 사유를 주장하면서 재산분할 소송을 하게 됐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선 재산분할 소송을 할 이유가 없죠. 그 재산분할을 해봤자 저희 이제 재산을 뺏기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상대 쪽에서 이후에 소송을 건 다음에 반소를 제기를 했어요. 이제 맞고소라고 뭐 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실제 이름은 반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 쪽도 우리한테 잘못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혼 사유를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실 제일 주요 주제는 이제 상대 쪽에서는 재산 분할을 받고 싶었던 거죠. 재산이 생각보다 부동산이 오르던 시기여서 좀 가격이 오른 상황이었거든요. 부동산이 이제 조금 오른 상황이어서 이제 서울 소재 아파트니까 당연히 시가가 상당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로 해서 이제 재판을 했는데, 결혼 기간이 딱 한 5년 정도를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전업주부여도 약간 이제 재산분할 비율을 많이 인정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많은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 케이스는 전업주부는 오히려 아니었고 이제 일을 했는데 자산 유지나 형성에 이제 기여를 안 한 게 되는 거죠. 사실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아파트이기 때문에 명백한 투기 재산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법원 판례와는 다르게, 그러니까 1심이나 2심을 하급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심이나 2심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냥 혼인 기간이 길어지면 재산분할 비율을 좀 넉넉하게 인정을 하거나 특유재산이 사실상 특유재산이 아닌 것처럼 판단될 때가 꽤 많습니다. 그냥 뭐 특유재산이긴 하지만 뭐 자산의 유지 및 형성에 기여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근거를 해서 재산분할 대상의 재산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케이스에서는 재산분할 대상 재산이라는 거를 이제 특유재산으로 저희는 당연히 주장을 했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좀 솔직히 드문 편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케이스가 종결이 되고 이제 재산분할 소송은 집 부분은 빠지고 부동산 부분은 빠지고 다른 이제 조금 모아놓은 재산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인용이 됐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고, 다른 현금성 자산이나 이제 계좌에 들어있던 돈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인정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조금 지급을 하긴 했지만 성공적으로 재산분할 소송을 방어를 한 거죠. 이게 사실은 결혼 기간이 5년 정도면 조금 사실 애매했었어요. 이제 그 별거를 좀 중간에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그 기간이 좀 인정된 부분도 있었고, 결혼 기간이 좀 더 짧게 인정이 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좀 특유재산으로 인정된 부분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하급심에서는 좀 광범위하게 이런 가지고 있었던 아파트가 뭐 5년 정도 혼인 생활이 지나면은 뭐 막 특유재산으로 무조건 봐서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하고 이러진 않거든요. 이제 의뢰인분도 굉장히 만족을 했던 거죠. 네, 사실 이게 재산분할이라는 게 굉장히 이혼소송에서 거의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 게 일반적이죠. 이제 이혼 사유, 그 다음에 재산분할. 물론 위자료가 있긴 하지만 위자료 액수가 3천에서 5천이 거의 최대이기 때문에 거의 금액상으로는 재산분할 금액에 비하면 굉장히 별게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사치나 소비, 그리고 이제 자산 형성에 사실상 기여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주장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이런 케이스에서 당연히 저희 의뢰인분의 이제 이익을 대변해서 열심히 이제 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제 자기가 결혼 전에 열심히 성실히 모았고 그다음에 부모님이 지원을 해준 그런 재산인데, 이거를 그냥 사실상 뭐 재산에 이제 형성에 기여를 하지 않은 아내에게 그냥 뭔가 준다, 이러면은 사실 누구나 속으로 이거는 잘못된 법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짜잘짜잘한 것까지 모두 다 주장을 하고 소비도 주장을 하고 여러 가지 주장을 해서 성공적으로 사건을 수행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기재해 놓은 이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사실 제가 이제 직접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장님이 상담하고 그러지 않고 처음에 이제 들을 때부터 제가 직접 상담을 하고요. 상담 후에 그냥 아예 승소 가능성도 없는데 막 무조건 받아서 그렇게 소송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뢰하고 이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경 변호사였습니다.